부자학 논리의 패러독스 두 번째는 부자 되는 전제 요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될 운을 갖고 태어나지 못하면 평생 부자가 될 수 없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른 전제 조건을 충족시키면서 노력을 배가해 나가면 그 운은 변합니다. 여기서 잘 살펴야 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떤 부자의 길로 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진정한 부자의 정의를 알아야 하죠. 다른 하나는 현재 나의 그릇 크기를 확인하고 우선 그 그릇에 맞는 부자를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차 큰 그릇으로 바꾸어가면서 부의 크기 목표도 그에 맞추어 갑니다. 자신의 그릇이 종지만한 것도 모르고 백날 애쓴다고 한다면 만날 그 모양일 뿐입니다. 아무리 좋은 운이나 기를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 종지 크기 이상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큰 운이 들어와도 넘쳐흘러 자신의 것이 되지 못하고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멘토의 말을 경시하거나 독서를 통해 배우는 것들을 하찮게 여기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함인데 이게 실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요. 이 교만함이 자신의 정확한 그릇의 크기를 가늠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그릇의 크기를 정확히 알고 인정해야 갈수록 그 그릇의 크기를 키워나갈 수 있는 것이죠. 이는 오만방자하여 자신의 한계도 모르고 무조건적인 환상을 갖지 말라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입니다. 다른 예로 상당수 로또 당첨자들이 겪는 비애를 보세요. 자신의 그릇보다 훨씬 큰 부가 졸지에 들어오다 보니 그릇이 넘쳐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남의 것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이렇듯 무턱대고 자신 그릇보다 큰 욕심을 부린다면 로또 당첨자처럼 부가 들어온다 한들 똑같은 결과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 자신의 그릇 크기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그 그릇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그릇의 크기에 무관심했기는 하나 나름 웬만한 크기를 가졌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상황이 급변함에 따라 그릇이 충격을 받아 느끼지 못하는 금이 간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니 무엇이든 채워질 리가 없지요. 이 점을 우선 이해하세요. 현상을 이해했다면 차근차근 조치를 취해갑니다. 또 한 가지, 경제적 자유를 위해 필요한 자신의 수준을 적절하게 정하세요. 그렇게 될 운도 아닌데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수준을 정한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난 무턱대고 처음부터 아주 높은 목표를 설정해야 최소한 중간이라도 간다는 그런 말은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무작정 크게 벌릴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냥 애쓰다가 골병 들기 딱 좋아요. 다만 꿈은 원대하되 작은 것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은 미미하나 그 끝은 창대하리라. 난 신자는 아니지만 참 좋아하는 문장입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듯 창가를 바라보다 말을 이어갔다. 이제껏 한 말들은 좌절감을 키워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말,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처럼 자신을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뜻에서 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을 해도 안 되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다른 부자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쉽지만 본인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당초 그럴 사람이었는데 때가 늦었을 뿐이란 걸 알아야 합니다. 신이 장난을 쳤다고 생각하세요. 성공 사례를 배워서 하면 그만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쩐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진은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참고 서적이나 자료를 보다가 읽었던 구절이 생각나 물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처럼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무수한 성공 사례들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한다면 훨씬 쉽다고 하지만 말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따라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그 일에 대한 운세와 자신의 그 일에 대한 운세가 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지만 그동안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그리고 마음 자세는 어떠한지 점검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또 실패해서 배운다고 하지만 한번 실패로 그냥 끝장난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것을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실패한 사람이 재기하는 경우는 사실 그에게 그런 운이 주어져 있기 때문인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다른 사람들의 성공 사례를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성공자들이 말하는 것을 나에게 적절하게 피드백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그들의 말에서 아이디어를 발견해내는 겁니다.
내게 맞는 힌트를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크몬 같은 사업입니다. 이 회사 창업자는 이스라엘의 파이버라는 회사를 벤치마킹해서 프리랜서 재능 대행 업체를 설립한 것이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빠른 배송을 모토로 하는 회사에서 힌트를 얻어 신선한 식품을 이른 새벽에 배송해주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입니다. 바쁜 직장인을 대신해서 신선한 식품을 준비해줌으로써 아침 식사를 챙겨 먹도록 하자는 아이디어죠. 이는 이른 시간 배송이라는 힌트에다 자신의 평소 욕구 즉 신선한 식품을 아침마다 쉽게 접하고 싶다는 것을 접목시킨 것입니다. 마켓컬리라는 기업이죠. 이런 사례들을 찾아서 연구해보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공자로부터 직접 훈련받는 방법은 어떨까요? 그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우선 멘토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저 그런 사람은 안 돼요. 쉽게 승낙하는 사람은 피하라는 겁니다. 선택했다면 그 사람의 정수를 확실하게 전수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야 합니다. 보통의 끈기가 아니면 인내하기 힘들 겁니다. 때론 모욕감도 견뎌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그는 당신의 정성과 끈질김에 감복하여 그의 운이 아닌 노력의 비법을 전수해 줄지도 모릅니다. 반드시 그래줄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을 하지 않는 건 미안하지만 그런 힘을 들이고 나서도 당사자가 그렇게 실행할 확률이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이죠. 다 된 밥에 코 풀지 말라는 의미에서이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방향 감각을 제대로 잡지 못하겠습니다. 방향을 쉽게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나 대부분 사람들은 결심을 해놓고도 결행을 미루다가 결국 하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해서 어렵게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결심이 반드시 결행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자가 되는 길목을 막고 있는 방해물을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이죠. 간단히 4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그는 조목조목 이것을 설명해 나갔다. 첫째, 가장 중요하다고 그가 강조하는 것은 게으름을 없애라는 것이다. 게을러도 잘 되는 사람은 운칠기삼을 넘어 운구기일의 사람이다.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라는 그 예외가 적용된 사람이다. 즉 운의 기운이 무척 센 사람이다. 희귀한 경우이다. 이런 타입은 앞으로 넘어져도 절대 코가 깨지지 않는다. 자신의 게으름을 고치지 않고서 이런 사람을 따라 하려다가는 가랑이 찢어지기 십상이다. 둘째, 자기 비하, 즉 냉소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사실 자기 이마에 나는 실패자여, 무능력자여 라는 타투 같은 건 새겨놓지도 않았음에도 마치 그런 게 새겨져 있고 자기를 조롱할지도 모른다고 오판해서 현재적으로 타인을 비하하고 냉소를 퍼붓는다. 근본적으로 남을 비웃는다는 건 자신의 약점을 치사하게 숨기기 위한 것이다. 셋째, 교만함 즉 오만방자함을 녹여 개발 능력으로 변환시켜야 한다. 오만하면 자신의 그릇을 잘못 판단하게 되어 필패를 맛보게 된다. 넷째, 두려움을 사기는 법을 모색하던지 만들지 말아야 한다.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하려는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일부러 두려움을 만들어내는 게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 치킬리틀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 치킬리틀은 작은 닭인데 매일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한다. 이렇듯 기후가 심하거나 심히 비관론자인 사람을 일컫는다. 이런 치킬리틀처럼 조그마한 일에 놀라 하늘이 무너진다고 소동을 피울 필요는 없다. 사소한 일에조차 겁을 먹으면 어찌 큰일을 해내겠는가. 이와 더불어 명심해야 할 사안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에서부터 어떻게 성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동기부여, 그리고 생경하다는 표현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나름 적지 않은 돈을 벌었다는 사람들의 돈 버는 이야기까지 수많은 사례와 방법론에 대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공을 기반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하나 본인의 마음 고침 없이 무작정 따라하다 보니 실패하고 그 사람들을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성공자들은 방금 언급한 제 조건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음을 간과해서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수박꽃 탈취식으로만 변화한 것에 만족하고 대들다 보니 만사휴이 말짱꽝으로 끝나기 일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의 충언이나 쓴소리 성공담 등을 조심스럽게 분석해서 받아들일 것을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극복해야 할지를 어르신께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겠습니까? 이때 곧 동대구에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아, 벌써 대구에 다 왔군요. 다음 기회로 미루어야겠습니다.
오늘 만나서 즐거웠습니다. 제가 외려 좋은 말씀 듣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왔습니다. 그런데 혹시 연락처를 주실 수 있으신지요? 그는 메모장을 꺼내 휴대폰 번호를 적어주고 일어섰다. 언제쯤 연락드리면 될까요? 유진은 출입문까지 그를 배웅하면서 물었다. 모레쯤 하시면 내가 시간이 될 것 같네요. 그럼 업무 잘 보고 오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지만 희망이 부풀어 올라 오늘 할 일도 생각지 않게 좋은 방향으로 풀릴 수 있을 것만 같았다. 참고적으로 패러독스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모순을 야기하지 아니하나 특정한 경우에 논리적 모순을 일으키는 논증을 말합니다. 모순을 일으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진리가 함축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